더비 터티어의 연금술 8장으로 넘어가서 웅변적이지 않은 것이 더 웅변적일 수 있다. 크리스토프 마틴 윌랜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심없는 선이라고 불렀던 에토스의 세 번째 자산은 무사심과 호감이 결합된 것이다. 나는 이를 배려라고 부른다. 배려에 넘치는 사람은 설득의 대화 때에 상대의 부업적 가치관, 분위기 등을 편견 없이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사람은 배려심이 깊구나. 나보다 더 큰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보다는 나의 것들에게 초점을 맞출 줄 아는구나. 그렇다. 배려를 나타내면 상대보다도 위에 설 수 있게 된다. 위에 선 사람은 상대와 경쟁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큰 성공을 거둔 CEO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비즈니스맨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라. 젊은 비즈니스맨은 CEO를 우러러 보면서 그가 자신과 사리 사욕을 두고 경쟁을 펼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느낌을 상대에게 주면 당신은 쉽게 이긴다. 배려심을 갖추면 사심 없는 사람으로 비친다. 사심 없는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사심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상대에게 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라. 어떻게 하면 사심 없는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키큐르의 답은 이렇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라. 아버지의 차를 빌리고 싶어하는 10대 소년에게 이 방법은 무척이나 효과가 크다. 아들이 아니요, 차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여자친구랑 극장까지 걸어가고 싶어요. 집에서 겨우 10km 거리인걸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 애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버지 차를 빌려달라는 거잖아. 아들, 아유,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의 아빠한테 전화만 해주세요. 좀 골목길에서 폭력배를 만나도 그 애를 보호할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도를 걷다고 혹시라도 차에 치이면 연락할 수도 있게 휴대폰도 가져갈 거니 안심하시라고요. 또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했다 가져가라. 차키. 유머를 좀 섞은 과장된 예물이지만 설득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심도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는 설득력을 배가시킨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과거에는 상대와 같은 입장이었음을 피력하면 공정한 사람으로 비칠 것이다. 상대가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나 맞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과 같은 사형제도에 반대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될 수 있다는 당신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DNA 검사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대는 DNA 검사 따위에 설계하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에 공감했었다는 당신의 말에 먼저 강력하게 이끌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화의 쟁점을 다른 문제로 전환시키는데 효과 만점이다. 대화와 논쟁에서는 쟁점의 방향을 능수능란하게 바꾸는 사람이 이긴다. 배려의 기술을 하나 더 소개해보자.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결정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상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이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잘못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정교한 테크닉이 요구된다. 반복을 연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한다. 자, 사장님, 당신이 말하기를 사장님, 회사는 이 계획안을 반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 역량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겠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을 묻히기에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회사는 젖혀두고서라도 제 인생을 걸어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도 챙기고 앞으로 더 큰 이익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당신을 사심없는 공정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 설득당하고 싶어요. 이제는 수사학의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에토스가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에토스의 자산들은 상대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히키르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를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라. 기꺼이 설득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상대가 당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리더십의 본질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어디에나 나올까? 어디에서 나올까? 대의, 기술, 배려 등에서 나온다. 상대는 당신이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당신이 훌륭한 미덕의 소유자이고 지혜로우며 사심이 없다고 해도 상대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게임은 끝이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실제로 빵 대신에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녀의 적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다. 하지만 왕비의 에토스가 워낙 안 좋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믿는 것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결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설득의 세계에서는 결점을 미덕으로 바꾸는 트릭이 필요하다. 최고의 트릭은 아무런 트릭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대 로마 제국 최고의 수사학자였던 퀸틸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연단에 섰을 때는 능수능란한 닮은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듯이 보여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몰라서 당황한 척하면 말만 번지르한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처럼 보인다. 로마인들은 이런 것을 두고 모호하다는 뜻의 두비타티오라고 불렀다. 뭔가 모호한 스탠스, 꾸미지 않은 말투와 옷차림 등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두비타티오의 맛을 사했다. 그는 두비타티오 기술을 활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변호사이자 하원을 2번 역임했지만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링컨은 1860년 겨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동구로 떠났을 때만 해도 정계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집안이 별로였던 링컨은 기이할 정도로 큰 손, 툭 튀어나온 광대뼈, 서부 억양 등 외모도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원했다. 여러분은 난세의 영웅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너무 큰 기대를 바라지 마십시오. 반대로 완전히 뒤엎어 놓을 놀라운 소식 같은 것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꾸밈없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링컨의 전략은 적정했다. 모두가 자신의 기량을 뽐내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서투른 인간의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낸 정치인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표를 던졌다. 상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당신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라. 그러면 당신이 구사해야 할 에토스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과소평가에서 시작하라. 두비타티오의 제가였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싸움에서든 승리하고 싶다면 상대가 나를 과소평가하게만 만들어라. 과소평가. 우리 살아남은 이에게 남겨진 일은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오랫동안 고결하게 추진해온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인류 역사에 남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인데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지성과 미덕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 자리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링컨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두비타티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룹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에는 다소 자신 없는 모습으로 시작해라. 그러다가 점점 유창하게 진행해라. 처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촌뜨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천천히 시작한 후에 5분인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는 당신의 위트와 유머, 지식과 지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라. 1대1 대화나 논쟁에서는 더 미묘한 형태의 두비타티오를 활용할 수 있다. 상대가 말을 마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부드럽게 고개를 들어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의 열정 어린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숙고하고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진정성이 최고의 승자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뛰어난 마케터들은 이 진정성을 가짜로 또는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렸다. 에토스는 들통날 때까지 최대한 자신의 속임수를 숨길 때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지 W. 부시의 잦은 말 실수를 비웃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때문에 그를 더 좋아했다. 데이브 샤펠부터 엘렌 드 제네러스까지 큰 성공을 거둔 코미디의 대가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성공 뒤에는 불완전함과 실수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에토스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당신이 구사하는 에토스의 기술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단순히 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타인을 설득할 때는 자신의 개성과 평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설득의 무대에 설 때마다 개성과 평판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에토스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필요한 에토스의 가면들을 많이 만들어 적극 활용하라. 에토스의 기술들은 상대를 능수능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가정 밑바탕에는 진정성이 놓여 있어야 한다. 에토스는 진정성을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정교하게 그 위치를 재조정하고 설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나은 곳에 배치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없는 진정성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이 언제나 최후의 승자가 되는 법이다.